저는 거기서 알파를 넣으면 알파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고 베타 넣으면 베타에 대한 식이 나와야 정상 아니야? 그럼 알파랑 베타의 관계를 이용해서 베타를 알파로 바꾸고 알파를 베타로 바꿔야지.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뭐 있어? 지가 알고 있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랑 알파 베타가 3이다 중에 분수꼴이 없으니까 두근의 합을 이용해야지. 그럼 두근의 합을 이용해서 알파를 넣으면 알파에 대한 식이 나오게, 베타 넣으면 베타에 대한 식이 나오게 할 수 있지. 그럼 끝. 봐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0의 두근 알파 베타.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고, 이 상태에서 어떤 fx라는 2차식이 있는데 그 fx에다가 x 자리에 알파를 넣었더니 베타에 대한 식이 나왔대. 그러면 알파는 알파, 베타는 베타끼리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를 바꾸자. 그래서 분수꼴이면 얘를 쓰겠지만 분수꼴이 아니니까 얘가 더 편하겠지? 해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쓰자 라고 해서 요 식이 f 알파는 4알파 플러스 4가 들어오고 마이너스 5가 되니까 f 알파의 값은 4알파 마이너스 1이네. 그리고 베타도 같은 기준으로 같은 구성으로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나는 fx에 대한 두 개의 식을 알아냈다. 됐나?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굳이 대입해서 하는 게 아니지. 중간고사 범위라고 벌써 까먹으면 안 되지. 예를 들어 f2가 0이래, f3도 0이래. 그럼 fx 뭐야? 뭐 최고차항수는 1이라고 하자. 얘와 얘를 인수로 갖고 뒤에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를 게 뭐야? 알파를 넣었더니 얘가 나왔고 베타를 넣었더니 얘가 나왔다. 그러면 fx는 지금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네. 1이라고 줬으니까 무시하고 얘네 둘을 인수로 갖는 느낌으로 쓴 뒤에 얘는 뒤에 필요하지. 알파를 넣었더니 4알파 마이너스 1, 베타를 넣었더니 4베타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뒤에는 얘가 붙으면 되겠지. 자, 근데 얘가 뭐야?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가는 2차식이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래서 고스란히 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의 뒤에 추가된 거 붙여주고 해서 fx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더라. 끝. 해서 m은 5, n은 2, 정답 7. 끝. 매번 말하지만 수학은 누적 학문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지났다고 따먹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굳이 안 시키고 있는데 뭐 36번 같은 거 나머지 이딴 말들 까먹으면 안 돼. 만약에 학교 시험에 이런 걸 써서 문제를 냈어. 시험 범위 아닌데 이거 왜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더하기도 내면 안 되지. 빼기도 내면 안 되고. 38번은 조금 어렵긴 해. 처음 봤을 때는 이걸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해보자. 그래서 너 그렇게 필기하는 건 좋은데 다시 봐야 된다고. 서연아, 너 38번 어디까지 해봤어? 38번.
어떻게 알았어? fx 그래프 그렸어? 그렸어? 정확하게 안 돼요. A, B, C가 뭔지 몰라요. 그럼 못 구해. 자, 해봅시다. 잘 들어봐. 아무것도 모르는 2차 식이 하나 있었고, 자, 여기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fx랑 x축이 만나는 x좌표의 곱이 0이래. 그러면 x좌표의 곱이 0이라는 건 하나는 0이란 소리지. 그지? 적어도 하나는 교점의 좌표가 0이라는 얘기. 즉 얘가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다 그려볼까? 만약에 얘가 아래로 볼록이라면 첫 번째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다음 얘가 위로 볼록이라면 같은 이유로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 네 가지 중에 뭔지는 나도 몰라. 알 방법이 없지. 자, 요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는 알 수 있지. 뭐야? 0 넣으면 0 나온다는 거 확정이지. 그래서 C가 0이구나. 그래서 C가 0이니까 얘는 필요 없어 이제. fx는 이렇게 생겼네. 자,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제 나를 보자. 나에서 f-2와 f2를 더한 게 0보다 크대.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지금 가조건으로 이거밖에 몰라. 4개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C가 0이구나. 까지가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자, 다음 마이너스 2를 넣어보자. 마이너스 2 넣으면 4a 플러스 마이너스 2b가 되고 2를 넣으면 4a 플러스 2b가 돼서 얘네 둘을 더해주면 8a가 나오지? 근데 얘가 0보다 크대. 아, a가 0보다 크구나. 네 개에서 2개로 줄었다. 됐지? fx가 조금 더 구체화됐어. 원래는 가까지만 하면 얘인지 몰랐지만 나를 통해서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구나. 둘 중 하나겠네. 자, 여기까지 왔고 이제 다를 보자. 다가 엄청 중요한 표현인데 자, 다 봅시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사이에 어떤 임의의 x값 두 개가 있대. 그러면 x값이 두 x값이 대소가 정해진 x값 두 개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면 그때 그 둘의 함수값은 작은 쪽이 크대. 서은아, 이거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쉬운 말로 x가 큰데 x가 x2의 입장에서 보자. x2는 x1보다 큰 수야. 근데 함수값은 더 작대. 저 말만 해서. 그래, 맞아. 맞아. 그래도 얘만 봤을 때 해석. 이거 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 이거의 해석. 이해되나? x가 큰데 y는 작아져야 된다.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쉬운 증가 함수를 생각해 볼까? 1차 함수가 있었어. 자, 요 점과 요 점을 비교해 보자. 얘가 x1, 얘가 x2라고 해보자. x2가 x1보다 크지? 근데 함수값은 누가 커? x2가 크지? 위에 있잖아. 그럼 뭐야 얘는? x가 큰데 y도 크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울기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x가 커졌어. 근데 y도 커졌어. 그럼 뭐야? 기울기가 양수지? 진행 알고 있는 양수.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야. 여기가 x1, 얘가 x2야. x2가 x1보다 크지? 근데 y값은 x2가 더 작잖아. 그럼 뭐야? x가 커졌는데 y는 작아진 거지? 그러니까 얘가 감소함수고 기울기가 음수지. 오케이? 그래서 감소함수다라는 걸 알아챘다면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이 그래프는 직선이건 곡선이건 간에 뭐야?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구나. 1차 함수로 쉽게 생각하면 돼.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양수, 기울기가 양수다, 증가함수다, 오른쪽 위를 향해 간다. 똑같은 말이야. 기울기가 음수다, 감소함수다,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그래프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이해되나?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하자면 지금 얘 아니면 얘였잖아? 그럼 조금 더 제대로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을 거야. 자, 이때 마이너스 2와 2 사이 어딘가 아무거나 괜찮아. 오케이? 그때 감소함수여야 돼. 즉 오른쪽 아래, 곡선이어도 상관없어. 오른쪽 아래로 향해야 돼. 오케이? 근데 생각해봐. 마이너스 2와 2가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지. 근데 0이 기준인 건 확실하잖아. 그럼 여기 이 그림이라면 2는 어디 있겠어?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니? 마이너스 2는 뭐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알게 뭐야. 여튼 그때 마이너스 2가 어딘가 있다 쳐. 여기에 어딘가에. 그러면 그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 그래프, 그 사이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무조건 아래로 가는 그래프만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말이 맞지. 지금 x1과 x2 몇인지 모르는데 아무거나 다 되거든. 가능해? 마이너스 2가 여기다 쳐볼까? 뭐 여기다 쳐볼까? 마이너스 2가 여기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만 있어? 아니지, 위로 올라가죠, 오히려. 만약에 마이너스가 여기 있다면 내려갈 때도 있지만 올라갈 때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이 그림을 보자. 0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는 확정적으로 여기 있지.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마이너스 2의 위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지. 왜? 2가 0의 오른쪽에 있게 되니까. 하지만 이때는 생각해봐. 2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안 되지. 왜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내려갈 때도 있지만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 하지만 2가 여기 있다면 어디? 꼭지점의 왼쪽에 2가 있다면 이때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래프가 무조건 오른쪽 아래로만 가잖아. 내 말 이해됨? 그러니까 얘는 아예 불가능하고 2는 확정,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가 어디에다 박혀 있던 간에 문제 조건에 절대 안 맞지. 하지만 얘는 2가 꼭지점의 왼쪽에만 있다면 무조건 성립하지. 가능하잖아. 얘가 맞네. 이해됐을까? 그래서 우리는 요 fx의 그래프를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생겼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가 꼭지점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라면 괜찮지? 2는 꼭지점의 왼쪽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가 뭐 이쯤에 있겠지 뭐. 그러면 문제 조건에 딱 들어맞지. 요게 fx의 완벽한 그래프.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보기를 보는 거야. 이해됐을까 얘들아? 자, 그러면 저 그래프를 보면서 해보자. 그러니까 기억 같은 거에서 대입할 이유가 1도 없다고. 그래프 보면 알지 얘들아. 이 상태의 그래프야. x가 1일 때 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맞잖아. 기억 맞는 말. 오케이? 다음 니은 b는 마이너스 4a보다 크다. 그럼 요거는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꼭지점. 뭐라고? 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꼭지점이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물론 같아도 돼. 왜? 꼭지점까지가 얘들아 2차 함수에서 요 기본은 알고 있잖아.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제일 중요해. 왜? 꼭지점을 중심으로 꼭지점의 한쪽에서는 감소고 한쪽에서는 증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알았던 게 뭐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감소되는 영역이어야 된다지. 그러니까 2가 딱 여기까지, 꼭지점까지는 와도 되는 거잖아. 그치?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증가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 대소 가보자. 니은. 그림 그대로 가면 돼. 2는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 이 조건이 맞거든. 그럼 요거 풀어보면 양변에 마이너스 2a를 곱하자. 근데 a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2a 음수지? 부동호 방향 바뀌지. 맞아? 반대지? 틀렸네. 니은 틀렸어. 다음 디귿.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 두근의 합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것도 요 그림으로 보면 되지. 자, 만약에 요 그림이라면 지금 여기가 한근인 0 확정, 여기가 나머지 한근이지. 근데 지금 요 그림으로 보자. 2가 여기 있어. 그럼 꼭지점은 2보다 크겠지. 근데 우린 알잖아. 두 근의 정 가운데가 꼭지점이잖아. 근데 꼭지점이 2보다 커. 예를 들어 해볼까? 얘가 만약에 3이라고 쳐, 꼭지점이. x좌표가. 그럼 나머지 한근 몇이야? 6이지. 얘가 4야. 그럼 8이네? 그럼 두근의 합은 무조건 지금 문제에서 4보다 크지? 언제까지? 어디까지 봐야 돼? 아까 말했던 꼭지점이 딱 2일 때. 그럼 여기가 몇이야? 4지. 그러니까 지금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 게 이 2가 딱 꼭지점일 때 두근의 합이 4거든. 근데 꼭지점은 2 이상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4 이상이겠지. 그래서 디귿 맞는 말. 그래서 정답 3번.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해봐서 알겠지만 결론은 뭐야? 지금 정리해보자. 가를 통해서 4개의 그래프의 선택지를 가지게 됐고 나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치? 마지막 다를 통해서 fx가 이렇게 완성이 돼버렸지.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사실 기억, 니은, 디귿은 딱히 어렵지 않잖아. 그지? 자, 됐고 넘겨서 39번 꼭 풀 줄 알아야 된다. 39번 풀어보고 41번까지 해보자. 그리고 41번까지 해결됐으면 42번 한번 해보자. 42번은 내가 도와주긴 할 건데 한번 해보고. 문제 길다고 쫄지 말고. 그래서 너 이거 그래프 그려봐. 일단 시작이 잘못됐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내가 설명 안 했을 리가 없거든? 다시 말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한번 배운 거는 안 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시간이 없잖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뭐 절대값 x가 뭐 0보다 크니 작니라고 해서 식을 두 개로 나눠서 푸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식을 애초에 m 값을 모르니까 m을 반대편으로 넘긴 다음에 얘네 둘의 교점이 4개다.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이해됨? 그때 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거 못 그리면 안 돼.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y는
fx의 절대값 붙은 그래프와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 예로 들자면, 지금 예를 들자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6x의 그래프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6 절대값 x, 얘네들의 차이와 얘네들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거 못 그리면 곤란해. 그릴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거 설명을 안 했을 리가 없거든? 진짜로? 안 했을 리가 없어. 얘는 0,6을 지나는 0과 6을 지나는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인데 절대값 때문에 전체 절대값이 있으니까 음수인 함수값이 나올 수가 없으므로 음수 부분의 함수값이 양수화가 돼서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양수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고 음수 부분이 위로 올라간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얘는 지금 x제곱에는 절대값이 없는 것 같지만 원래 있는 거 맞아. 있는데 제곱을 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안 쓴 거고, 얘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양수일 때는 변함이 없어. 근데 x가 음수일 때 x에다가 1 넣으나 마이너스 1 넣으나 그게 그거고, x에다 2 넣으나 마이너스 2 넣으나 그게 그거니까 결론 x가 1일 때 요 점을 지나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이 점을 지나야 돼. x가 2일 때 요 점을 지난다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요 점을 지나야 돼. 똑같은 점을. 그러니까 뭐야? 좌우 대칭이 된다. 지금 내가 한 말까지 해서 다 이해해야 돼. 이 그래프의 개형까지. 내가 하는 말, 그래서 그 개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고1뿐만 아니라 고2, 고3까지 계속 괴롭힐 거야. 절대값 그래프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면 y는 m의 그래프가 얘랑 교점이 4개가 떠야 된대. 그럼 y는 m의 그래프가 어디 있어야 교점이 4개겠어? 지금 여기가 대칭이니까 똑같겠지? 요 꼭지점을 지나는 것보다 위에 있으면 4점에서 만나겠지. 언제까지? 여기를 지나는 선 아래까지. 즉, 요 둘의 사이에서 교점이 4개겠다. 보이나? 그러면 여기는 y는 0이지. x축이니까. 그럼 여기만 꼭지점 찾으면 되겠네. 그럼 얘 꼭지점은 x가 3일 때니까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나오지. 그래서 여기가 3, 마이너스 9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9겠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m의 그래프. 마이너스 m은 이 사이에 있어야 돼. 즉 마이너스 9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므로 m의 범위는 0보다 크고 9보다 작아야 돼. 이 안에 있는 정수 8개. 정답 8개. 이렇게 푼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해됐어? 이 그래프는 절대 잊으면 안 돼. 알겠지? 다음 41번. 그래서 41번에 A좌표 뭐 나왔어? B좌표는? C좌표는? Y가 몇인데? 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1, 여기가 7, 그리고 A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 직선이 이차함수랑 만나는 또 다른 점을 C 라고 했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B래. 근데 얘가 지나는 점 하나 알잖아. 뭐야? 1,0.
1,0을 지나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이 식이 y는 x 마이너스 1로 되고, 다음 요 2차 식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라고는 했는데 얘가 1,0 또는 7,0을 지나니까 아무거나 대입해서 a값 구할 수 있지? 그래서 a값 구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7. 그러면 요 C점의 좌표는 어떻게 해? 얘네 둘 합쳐서 계산하면 되지 진짜로. 그래서 합쳐주면 이렇게 써야 돼? 너 C점의 Y좌표 뭔 소리 구했어? 이 두식 맞아? 육 나오지? 그래서 C점의 좌표가 6,5가 되겠다. 맞나? 그래서 이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 6, 높이가 5인 삼각형이므로 정답은 15. 됐고. 선생님 40번 나왔어? 몇 나왔어? 2번? 틀렸어. 현아, 너가 해보자. 그래서 이건 별일 없지? 자, 242번. 자, 해보자. 복잡해 보이지만 실상은 또 해보니까 또 그냥 전향이야. 봅시다. 자, 좌표축이 이렇게 있었고. 자, 여기에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하나 있었다. 얘가 자, 이렇게 있었고. 자,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대. 자, 그럼 A점의 좌표는 X에다 0 넣으면 되니까 0,AB지. 자, 다음. 요 점을 지나는 X축과 평행선을 하나 그었대. 그래서 그 반대편점을 B라고 잡았네. 자, 그러면 요 B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X좌표는 아직 모르겠고 Y좌표는 A랑 똑같아야겠지. 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문제를 좀 더 보다 보면 이 B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가 있지? 이 B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그리고 B를 지나는 직선이래. 그지? 자, 근데 지금 그 직선의 식이 y는 bx라는 거고. 이건 내가 구한 거구나. 아이씨. y는 kx 꼴이지. 원점을 지나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요 식을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A, B 그리고 다 이따 C, D 마찬가지 둘 다 마찬가지로 뭐야? 2차 함수에서 좌우 대칭인 두 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랑 관련해서 무조건 꼭지점과 관련성이 있겠지. 무조건. 그래서 얘 꼭지점의 X좌표 몇이야? 꼭지점의 X좌표. 이 식의 꼭지점의 X좌표 바로 나와야지. 몇이야? 2분의 A. 그러면 이 A와 B 그리고 이따 C와 D는 전부 다 요 2분의 A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어야 되지. 거리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자 A에서 요 선이 이렇게 올라갔다 치자. 요 길이가 0부터 2분의 A까지니까 요 길이가 2분의 A지. 그럼 요 길이도 2분의 A 나와야 되네. 그럼 전체로 봤을 땐 몇이야? A지. 그래서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가 A야. 됐나? 근데 실제로 여기다 A 넣어봐. AB 나오잖아. 됐지? 자, 그래서 B점의 좌표 찍혔고. 자, 그러면 그 B점의 좌표를 가지고 얘한테 넣어보자. 얘가 A, AB를 지나야 되잖아. 그래서 넣어보니까, K 값이 B네.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BX다. 넣어봐. A 넣으면 AB 나오잖아.
자, 직선이 나왔고, 그때 이 직선이 이 2차함수와 만나는 B가 아닌 점을 C라고 하자. 라고 했지. 자, 그럼 요 C점의 좌표를 이제 찍어야겠지? 지금 따로 준 거는 잠깐만. 안 좋네? 자, C점의 좌표 찍으러 가자. C점의 좌표 어떻게 찍을까? 얘랑 얘랑 같다 라고 놓으면 되지. 그래서 지금 따라하고 있어? 자, C점의 X좌표를 찍기 위해 fx랑 내가 만든 요 식이 같다라고 방정식을 풀어주자. 같다라고 방정식 풀으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b는 bx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로 묶고 a 플러스 bx 플러스 ab는 0 이분의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가 되니까 x는 a 또는 b지? 근데 지금 교점이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가 a잖아. 그럼 여긴 b겠지. 그래서 C점의 x좌표가 b가 나왔네. 그럼 y좌표는 뭐겠어? 이 직선의 식이 bx니까 b, b제곱이 나왔네. 여기까지 됐나? 자, 다음 이제 여기를 가지고 또 x축과 평행선을 하나 더 그었대. 그랬을 때 만나는 또 다른 점을 D라고 하자. 자, 그럼 D도 마찬가지. Y좌표는 B제곱일 거고 X좌표가 문제인데 X좌표 아까 했다시피 B랑 얘랑 평균이 2분의 A 떠야 되지. 좌우 대칭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X좌표를 K라고 임의로 둬보자. 그러면 B랑 K랑 더해서 2로 나눈 게 2분의 A여야 돼. 괜찮나? 그러니까 2 없애주면 K는 A-B네. B의 좌표가 A-B, B제곱이 나왔다. 뭐? 둘이 대칭이라고. 이차함수에서 이건 수도 없이 있잖아. 이차함수에서 Y값이 똑같은 두 점은 이 두 점은 꼭지점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얘네 둘의 평균이 꼭지점 떠야 돼. 얘의 x좌표가 b야. 얘의 x좌표 몰라. 근데 얘네 둘의 평균이 얘 떠야 돼. 오케이?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모르니까 그냥 임의로 K라고 둔 거야. 모르니까. 그러면 B랑 K랑 더해서 B랑 K랑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 떠야 되잖아. 그러니까 B랑 K를 더해서 2로 나눴더니 2분의 A가 나온 거니까 2 날리면 K는 A-B라고. 자, 그래서 A, B, C, D가 다 표현됐네.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문제 조건을 봅시다. 문제 조건 F1과 G1을 더한 게 1이고 4다리꼴의 넓이는 4B다. 합시다. 자, F1. F1은 1-A 플러스 AB. 다음 G1은 얘가 GX지? G1은 B.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지? 더한 게 1이다? 1-A 플러스 B 플러스 AB는 1이다. 1 날려주면 결론.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AB는 0이다. 얘가 만약에 A와 B가 정수다라고 한다면 요거 부정방정식으로 인수분해꼴로 만드는 거 써도 되는데 얘는 정수라는 조건은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보류. 다음 나 사다리꼴의 넓이는 4b다. 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합시다.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니까 뭐 변의 길이가 필요하겠지. 첫 번째 요 변에 이거 넘겨서 여기다 써보자. 자, 지금 뭐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 있고 지금 A, C, D, B 편의 길이 써봅시다. 자, 요 길이는 A의 X좌표가 0이고 B의 X좌표가 A니까 A겠지. 다음 CD의 길이는 C의 X좌표가 B고 D의 X좌표가 A-B니까 얘에서 쟤를 빼니까 A-2B가 될 거야. 됐지? 자, 다음 높이는 A와 B의 Y좌표인 AB에서 CD의 Y좌표인 B제곱을 빼면 되니까 이 사다리꼴의 높이는 AB-B제곱이겠지. 자, 그래서 넓이를 표현해보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2A-2B. 근데 어차피 2로 나눌 거니까 A-B만 남았고 높이인 AB-B제곱을 곱하면 이게 넓이지. 근데 걔가 뭐래? 4B래. 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어. 양변의 B를 나누자. 어차피 B는 0이 절대 아니니까. 그지? 자, 양변의 B로 나누면 얘는 A-B가 남을 거고 얘는 A-B가 또 남을 건데 얘는 4지. 뭐야? A-B의 전체 제곱이 4네. 그럼 A-B는 풀마 2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A가 B보다 크대. 그러니까 A-B는 2겠지. 됐니? 여기까지? 자, A-B가 2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A와 B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풀리겠지. 여기서 한 문자로 정리하면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려고 보니까 AB를 굳이 힘들게 구하지 않고도 요 식을 살짝 바꿔주면 AB는 A-B지. 그러니까 AB는 2네. 그러면 오히려 얘네 둘을 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표현하는 게 더 낫겠지.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B의 전체 제곱 플러스 2AB와 같으므로 대입해주면 4 플러스 4가 돼서 정답은 8이더라. 소연이 어디서 틀렸어? 구했어? 그러면 아마 AB 대서에서 본 거 잘못된 것 같은데? 대서도 정했어? 둘이 빼서 AB는 2가 안 맞는데 둘이 빼서 2는 맞고 어디서 잘못된 거야 그럼? 너 여기까지 나왔을 거 아니야? 네. AB를 연립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A-B의 제곱이 4고 AB는 A-B니까 AB의 제곱은 4로 해서 또 어디서 뭐 A는 6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A는 2B?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B의 4제곱이 1이 나오는 B는 양수니까 B는 1이고 그러면은 A-B는 2라는 그럼 뭔가 잘못됐네. 뭔가 잘못됐네. 지금 이 둘을 무조건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다 해놓고 여기까지 다 했으면 맞아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이해돼? 자, 244번 한번 해보자.
244번이요. 244번. 숙제는 104페이지까지만 줄게. 시간 많이 없을 테니까. 99부터 104까지 3장인가 그러면? 자,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꼭지점 줬지?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긴 애야. 됐지? 자, 근데 그 fx를 집어넣은 하나의 식이 있대. 요 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이 fx를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전개해서 4차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니? 당연히. 그래서 얘를 치환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fx를 뭐 t로 치환했다 친다면 요렇게 될 거고, 얘의 근을 진짜로 구해보자. 그래서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t의 값을 구해보니까 t의 값은 1 플러스 루트 7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오지. 그러면 치환을 풀어보자. fx가 1 플러스 루트 7이거나 fx가 1 마이너스 루트 7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니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야? fx와 얘 간의 교점을 따지면 되는 거고, fx와 얘 간의 교점을 따지면 되지. 근데 보니까 얘는 루트 7이 2점 몇이잖아? 그럼 1에서 2점 몇 빼면 마이너스 1점 몇이지? 그럼 얘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교점이 없지. 얘는 됐고, 얘는 실근 나오지 않아. 그럼 얘는 3점 몇이니까 뭐 대충 뭐 어딘가 있다 치자. 그러면 또 얘는 1 플러스 루트 7이다라고 풀면 바보지. 아까도 했지만 얘네 둘이 문제에서 원하는 실근이잖아? 그럼 얘네 둘의 합은 어떻게 구해? 얘네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꼭지점이잖아. 얘네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꼭지점의 x좌표 2야. 그러니까 얘네 둘의 합은 당연히 4겠죠. 정답이 2번. 들으면 또 별거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근의 공식을 쓰냐 안 쓰냐 요거. 됐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무래도 여기는 조금